만수르보다 더 부자인 사우디 왕세자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려고 한다. 현 구단주 마이크 애슐리의 구단 운영 방식에 많은 불만을 품던 뉴캐슬 팬들에게 뜻밖의 희소식입니다. 무려 3,2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그럼 먼저 뉴캐슬을 소개하는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가 몸담았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199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 FC를 상대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던 강팀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기성용 선수의 전 소속팀으로 알려져 있죠. 시어러는 303경기 148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현재까지도 무려 260점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뉴캐슬의 레전드인데요. 팀의 득점 대부분을 책임지던 시어러가 은퇴한 2006년 이후 뉴캐슬은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2007년 영국 최대 스포츠용품 업체 스포츠 다이렉트의 소유주인 마이크 애슐리가 새로운 구단주로 부임하면서 리그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뉴캐슬은 09-10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죠. 이때 당시 뉴캐슬의 레전드 시어러가 감독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요. 애슐리는 팀을 강등권에서 탈출시키지 못한 시어러를 곧바로 경질하고 뉴캐슬의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있는 술집 앨런 시어러 바의 이름을 바꿉니다. 펍에서 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영광의 나날들을 되돌려주겠다던 애슐리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팀이 강등당하고 팬들의 분노가 치솟자 애슐리는 팬들에게 매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10-11 시즌 곧바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자 말 바꾸기를 시전합니다. 애슐리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2년 뉴캐슬 창단 이후 쭉 뉴캐슬의 안방으로 쓰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이름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다이렉트 아레나로 재명명을 시도했고, 팀을 승격시킨 크리스 휴튼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하는가 하면 환상적인 플레이로 강등권에 머물던 팀을 잔류시킨 호나스 구티에레즈를 방출 명단에 올려놓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데요. 이런 만행의 결과 15-16 시즌 극심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세계적인 명장 라파엘 베니테즈를 데려오지만 뉴캐슬은 또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맙니다. 뉴캐슬 역사상 총 6번의 강등이 있었는데 그중 2번이 애슐리 구단주 시기에 발생했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베니테즈는 16-17 시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성공합니다. 그래도 애슐리 구단주 아래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는 2개나 차지했네요. 17-18 시즌 애슐리는 베니테즈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결국 18-19 시즌을 끝으로 애슐리는 베니테즈에게 통보도 없이 그의 사임을 공식화했고, 베니테즈는 이 사실을 구단이 아닌 자신의 친구에게 전해들으며 격분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화날 것 같아요. 이러한 애슐리의 만행에 팬들은 인내심을 잃었고 선수들마저 그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의 뉴캐슬 인수가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왜 하필 빈 살만 왕세자는 영국 3대 도시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미 한물간 클럽인 뉴캐슬을 인수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원한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2018년 빈 살만 왕세자는 3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조 5,100억 원을 들여 맨유 인수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맨유의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은 이를 거절했죠. 그 와중에 현재 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애슐리는 결국 매각을 진행하게 됐고, 이 틈을 타 빈 살만 왕세자가 뉴캐슬에 접근한 것이었죠. 꽝 대신 닭인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부자 구단은 셰이크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그러나 빈 살만 왕세자의 등장으로 얘기는 달라졌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추정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현 맨시티의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의 자산 약 35조 원보다 무려 14배! 후덜덜합니다. 영국 5대 부호로 꼽히는 루벤 형제까지 합류하여 컨소시엄을 이루고 2008년 맨체스터 시티 매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개인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뉴캐슬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빈 살만의 PIF는 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560억 원을 들여 뉴캐슬 지분 80% 매입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루벤 형제와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각각 10%씩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매입이 확정된다면 뉴캐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구단이 되는데요. 2008년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셰이크 만수르는
호비뉴, 카를로스 테베즈와 같은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파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리그 중위권에 머물던 팀에게 구단주 부임 3년 만에 우승을 안겼는데요. 그렇다면 만수르를 이제 한때 가장 돈이 많았었던 구단주로 만들어버린 빈살만이 이끌 뉴캐슬은 과연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뉴캐슬은 대규모의 선수단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딘손 카바니, 윌리안, 드니스 메르텐스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영입 후보에 올랐고 차기 감독으로는 18-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전 토트넘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다면 포체티노 감독의 애자자였던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행 가능성도 염두에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많은 뉴캐슬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이 온다면 최우선 타깃은 손흥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 영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9-20 시즌 현재 리그 최하위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는 뉴캐슬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해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캐슬의 선수단 개편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럽 축구 클럽들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규정인 FFP를 이적료, 연봉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 만큼만 쓰라는 이 규정.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클럽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유럽축구연맹은 각 구단들에 대한 FFP를 평가를 중단 혹은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일 FFP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뉴캐슬은 지금 당장이라도 킬리안 음바페는 물론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한 번에 모두 영입할 역량이 있죠. 반면 FFP 룰이 적용된다면 최근 맨시티가 이 규정을 어기며 논란이 되었던 만큼 규정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뉴캐슬이 선수단을 개편하고 안정화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영입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더니 빈살만의 어마어마한 자본도 FFP를 앞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로만 아브라모비치, 셰이크 만수르 등 슈가 데디들의 등장으로 극심해지는 스포츠 현장의 상업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선수들의 몸값 또한 천문학적인 단위로 상승한 시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등장한 FFP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빈살만 왕세자의 등장이 뉴캐슬에 이어서 전 세계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